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저녁에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좋은 팁을 발견을 해서 여기저기 좀 소개를 하려고 많이 올려드렸는데,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가 홍보를 너무 장애인 쪽으로만 맞춰서 그랬는지, 의외로 그냥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로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있고 뭐 코리안 타임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니까 또 길어지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무료로 실시간으로 자막을 솔루션할 수 있는 거를 하겠다라고 제가 여기저기 카페나 그룹, 페이스북 그룹 등에 홍보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했던 기록 그냥 남겨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셔도 되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이 슬라이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카페에다가도 글을 좀 남겨놓은 게 있는데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구글의 인증 이노베이터 인증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소에는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일과 요즘은 이제 구글 관련해서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휴직 중으로 기독교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월드 인스티튜트 포 디지털 에듀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일거리를 주고 이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일들 그런 일을 하는 단체에 제가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에서 이런 이제 그림을 가장자리 잘라내는 거 눕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 일을 맡기시면은 싸게 맡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난민들을 돕는 좋은 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표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자막 솔루션이라고 하는 걸 일단 이름은 가칭으로 붙여봤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실시간 자막 앱이 아주 걸출한 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앱을 갖다가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자막이 바로 나오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볼륨을 좀 크게 할 수 없거나 아니면은 잘 듣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솔루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예 실제로 바로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휴대폰을 연결을 한 거고요. 휴대폰 연결돼서 이게 지금 잠깐만 비밀번호는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자,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저기 실시간 자막이라고 하는 앱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자막이 보여지는, 그래서 자막을 띄워주면서 잠깐만요. 지금 제 볼륨이 잠깐만요. 볼륨이 낮아졌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자막 아까 제가 잠깐 제 얼굴 확인하느라 밑을 틀었더니 볼륨이 확 낮아졌네요. 네, 다시 한번. 네, 연결 선이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실질적으로 자막을 바로 화면에 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위아래로 이렇게 뜨는 것들이 좀 안 예쁘긴 하지만 이런 거 좀 내려갖고 가릴 수도 있고요. 여기 앞에다가 뭐 다른 창 위에다가 하나 또 그림 같은 거 띄워 가리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자막을 그냥 사용해 보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OBS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하는, 네, 이런 것들까지 잠깐 보여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런 의견들도 좀 받아보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준비물은요, 이제 방송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또 다른 의견이 뭐죠? 지금 또 다른 화면이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i3로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 i5에 지금 9세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한 4세대, 4000번대 이상, 4000번대 이상만 되어도 그럭저럭 일단은 CPU가 i5만 되어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잠시만요. 네, 들어오신 분들 제가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은 컴퓨터에 내장 그래픽만 쓰는 것보다는 지금 최소한 GTX, 지포스 GTX 1000번대 이상은 좀 있는 그래픽 카드. 정 안 되면 뭐 780번 정도라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1000번대 이상. 그다음에 라디온이라고 하면은 이제 500번대 이상 정도의 한 3년 이내에 그래픽 카드가 달려 있는 컴퓨터라면은 충분히 이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걸 하면서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학생들 얼굴도 확인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최소한 요 정도 사용은 좀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리고 내장 그래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노트북으로 한다면은 그래도 요즘 나온 아이스레이크 이상의 노트북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장 메모리는 최소 8기가 이상,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8기가 이상의 그 권장 화면을, 권장 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저만 떠드는 느낌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얼굴은 유튜브 방송이나 그런 데 나가지 않고 녹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자기 얼굴을 좀 켜주시면은 그래도 제가 좀 소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얼굴을 좀 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인터넷 속도가 최소 100메가 이상, 100메가 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휴대폰 연결용으로 와이파이도 그럭저럭 속도가 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휴대폰도 이 음성 변환을 하는데 계속 데이터를 구글로 보내서 받은 데이터를 구글로 받기 때문에 다시 제가 받아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지금 4.1 이상, 최소 4.1 이상 버전 돼야 되고, 제가 지금 사용한 안드로이드 폰은 나온 지 한 4년, 5년 됐을 거예요. 삼성에서 나온 J330N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되게 오래된 휴대폰입니다. 그 정도 된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USB 디버깅이라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USB 디버깅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 자료,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강의가 끝나고 제가 모든 링크를 다 드릴 거예요. 지금 알려드려도 사실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도 제가 링크를 바로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언제 가져가셔서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뭐 적으려고 억지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특히 저기 지금 여러 학교들에서 청각 장애나 이런 여러 그 청각 보조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도움을 못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공지를 했더니 바로 오늘 채팅방에서 한 분이 코딩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저기 그 계획을 했었는데 청각장애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도저히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못했다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녹화 자료까지 같이 제공을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런 준비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의 USB 디버깅을 활성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저기 그 계속해서 몇몇 분 들어오고 계신데요. 네, 제가 방금 강의안을 띄워드렸는데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강의안은 여기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강의안 주소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물론 강사가 발음이 또박또박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강이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막 강현이라고 뜬 거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 청각 장애인들에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안드로이드 폰을 USB 디버깅이라는 걸 활성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서 설정에 들어가서 휴대전화 정보에 들어가셔서 소프트웨어 정보, 뭐 빌드 번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USB 디버깅 활성화라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신 방법 많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바로 보여드리면 자, 휴대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십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보시면 휴대전화 정보가 있죠. 여기 이 폰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고요. 여기에서 자, 빌드 번호를 여기를 하나, 둘, 셋, 넷, 5번 이렇게 눌러주면은 5번 이상 눌러주면은 개발자 모드가 켜집니다. 이 개발자 모드가 켜지는데 개발자 모드가 켜지면 다시 여기 설정 화면에 보시면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라는 게 켜져요. 자, 이렇게 켜진 네, 볼륨을 좀 키워주세요. 제가 지금 볼륨은 제 생각에 지금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마이크가 또 작아졌고 죄송합니다. 마이크 볼륨이 작아졌네요.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 볼륨을 다시 키웠습니다. 이제 들을만 하시죠? 네, 자동으로 마이크 볼륨이 조정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 볼륨을 켜고요. 자, 그래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개발자 옵션.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에 들어오셔서 소프트웨어 정보에 들어가신 다음에 빌드 번호를 5번 이상 들어하시면은 다시요. 휴대전화 정보에 들어오셔서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오시고 빌드 번호를 5번 이상 누르면 개발자 모드가 켜지는데요. 그 다음에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좀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USB 디버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휴대전화를 USB 폰으로 컴퓨터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받으셔야 되는 게 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이저, VYSO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되고요. 이 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 가셔서 바이저.io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항목 가보시면은 여러분의 그 사양에 맞는 뭐 윈도우면 윈도우, 맥이면 맥, 리눅스, 그 다음에 이제 크롬 브라우저 플러그인으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옵션이고요. 그러니까 브라우저 플러그인으로 받아서 윈도우 창으로 그냥 크롬의 한 창으로 띄워갖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크롬을 실수로 종료를 한다라든가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게 안 뜨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컴퓨터에 바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설치를 했을 때에는 근데 백그라운드로 이제 서버가 돌아가요. 근데 뭐 내 컴퓨터의 정보를 가져간다라든가 이제 그런 건 없으니까 안심을 하시고요.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근데 한번 돌아가는 프로그램 설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크롬 플러그인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시면 자,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서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이저로 다시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뜹니다. 자, 이렇게 된 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떴을 때 연결된 디바이스를 최초로 할 때는 이제 커넥트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연결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에러가 뜬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거기 아까 그 USB 디버깅이 켜진 디바이스 여기 뜨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딱 해당 휴대폰이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되게 쉽습니다. 지금까지 되게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방송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으면 되고 인터넷이 빠르면 되고 안드로이드 폰에 USB 디버깅을 활성화를 하시면 됩니다. USB 디버깅 활성화하신 다음에 휴대전화 정보에서 소프트웨어 정보, 빌드 번호 5번 이상 터치하시고 개발자 옵션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바이저를 설치하고 바이저를 실행을 해서 커넥트 네트워크 디바이스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뷰 버튼 누르는 거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안을 제가 계속 공유를 해드렸으니까요. 강의안에도 보고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네. 어렵다 그러면 손을 들고 여기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음소거를 여러분이 끌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으니까요. 자, 필요하다면 음성으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이저를 실행을 하면 바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연결이 다 되면은 휴대폰에서 이 앱을 받으시면 돼요. 음성 자막 변환 앱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나 되셨으면은 이 앱을 받으셔서 이 앱 자체가 바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음성을 이렇게 바로 글씨로 받아주는 앱이고요. 구글의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음성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앱도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기본 언어와 보전 언어 이제 두 가지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 언어를 지금 뭐 한국어로 해놨는데 바꿀 수가 있고요. 보전 언어 영어로 해놨는 이것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테마도 바꿔서 이렇게 뭐 상황에 맞게 흰 배경으로 출력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옵션은 간단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한 거를 나중에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다시 문서로 옮긴다거나 그런 거 할 때에 이렇게 선택해서 뭐 복사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물론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문서로 보내주고 이런 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앱은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거기까지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안 됐습니다. 이 음성 자막 변환 앱까지 한번 설치해 보시고, 아닙니다. 네, 김수진님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보시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공유해드린 강의안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나중에 제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려운 과정은 아닙니다. 최대한 간단한 방법을 찾았고요. 그래서 음성 자막 변환 앱이라는 거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을 통해서 글씨 크기도 바꿔줄 수 있고요. 조금 더 크게 띄워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휴대폰을 이제 가로 모드로 바꾸면 가로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외부에서 한다라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휴대폰 그대로 바로 외부 모니터 연결해 가지고 외부 모니터에서 강의 듣는데 주변에 이제 좀 중간중간에 모니터를 배치해 놓으면은 강의를 듣는 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이제 교회에서 뭐 설교를 할 때에 그 중간중간에 이제 성도들이 설교하는 말씀들, 특히 이제 그 장애인분들, 청각 장애인들이나 청각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 보통 자리가 이제 보통 앞에서 수화하는 분들이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데 앞에다가 요 모니터를 딱 배치해 놓으시면 이제 그렇게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뭐 학생들의 이제 발음 테스트라거나 그런 거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So if I speak in English, it understands very well. It understands the way better than Korean. So it's automatically transcribed by Google's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죠. 지금 제 발음 틀려가지고 artificial이라고 했는데 at the picture라고 알아들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사의 발음 체크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가능해지는데, 여러 가지로 편하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방송을 하시게 될 때, 자,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 많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 이런 프로그램에다가 이런 캡처를 켜줄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데를 갖다가 이제 자막을 딱 필요한 데만 넣어주면 이게 정말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자, 자막 설정을, 프로그램 설정을 최대한 작게 만들면 이제 한 줄도 좀 많이 표시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표시된 거를 최대한 글씨를 작게 하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테마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글씨가 되게 작아졌어요. 글씨가 작아졌으니까 자, 어디까지 표시가 되나 보죠. 그래서 이거 글씨를 이제 Alt 키를 누르면 이제 화면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표시할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래 2줄 정도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3줄. 이거 시작하기 전에 TV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놓고 나면은 이게 스크롤이 이제 딱 고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방송하기 전에 어느 정도 떠들고 나면 이제 어디까지 글씨가 나오게 할지가 딱 나와요. 그러면 맨 아래 2줄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렇게 키워주면 그러면 충분히 강의할 때 아래쪽에 그 화면을 가리지 않고 방송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필터도 줄 수 있죠. 필터를 줘서 효과 필터를 색상 키를 주고 그 다음에 투명도를 이제 빼주는 거죠. 투명도를 한 요 정도로만 빼주면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배경이 투명이 되는 이런 자막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OBS를 통해서 이제 줌으로 방송을 하는데 이제 OBS 버추얼 카메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강사가 여기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자막 이렇게 띄워주고 뭐 이런 식의 설정도 가능해집니다. OBS로 방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OBS까지 설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방송용 녹화할 때에도 좀 나중에 후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것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저기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이 바로바로 나오는 말을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라이브 자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OBS는 원래 화면은 이런 거죠. 이게 지금 가로 모드로 해놓은 휴대폰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죠. 저희가 휴대폰 갖고 온 거를 이렇게 가로 모드로 실행되고 있는 휴대폰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위아래를 잘라가지고 맨 아래 2줄만 표시를 해준 거고요. 이렇게 2줄만 표시해 준 거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진짜로 큰 자막이 필요하다. 그럼 이 정도까지 키워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자막 뒤에 숨어 있고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필터를 줬는데 색상 키를 줬는데 색상 키를 빼버리면 그럼 진짜로 새까만 배경으로 자막이 나오고요. 혹은 뭐 흰색 자막으로도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흰색 자막으로 뜨게 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 아래쪽을 캡처해 놨기 때문에 지금 바로는 말이 안 떠요. 어느 정도 지나가야만 이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방송에 적용할 때에는 시작해 놓고 어느 정도 떠들어야 된다. 먼저 어느 정도 떠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자막이 나오는지 방송을 컨트롤 하시는 분이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부터는 실시간 자막이 바로 나오는 화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건 중간에 혹시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거 계속
이제 바이저 창을 띄워가지고 그다음에 USB 케이블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가끔은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선이 좋고 그렇다면은 인터넷 상황이 좋으면 이렇게 실시간 자막이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바로바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괜찮죠? 예, 이렇게 하는 방식.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거를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료로. 모든 바이저 앱도 바이저 앱이 무슨 돈을 내고 쓰는 프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무료 버전에서 이 정도로 바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게 바이저 앱을 쓸 때에 30분 지나면 광고가 뜬다 그랬는데 그렇죠. 옛날인 것 같아요. 저 이게 30분 이상 켜놨는데 광고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혜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실 때에는 아마 줌이나 아니면은 미트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렇게 옆에다 띄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크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OBS로 방송을 하는 것과 좀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OBS에서 가상 카메라로 해서 보낼 수는 있어요. 가상 카메라로 보낼 때에는 화상 카메라 수준으로 이제 화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질이 360에서 720p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보여줘야 되는 이런 화면들이 화질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줌도 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뭐 그 학생들을 위해서만 유튜브로 방송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줌 하는 거를 동시에 유튜브로 송출이 가능하거든요. 혹은 줌을 하는 동시에 이제 OBS 프로그램에 따로 띄워가지고 그냥 줌 화면에서는 자막을 띄우지 않고 하지만 OBS에서는 가로 모드로 해놓고 잘라가지고 유튜브로 따로 방송을 송출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화상 회의에서는 이제 그냥 이런 자막 같은 게 보이지 않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자막이 뜨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이원화된 형태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나니까 제가 느낀 거는 하여튼 줌이나 밑으로 실시간은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채팅창을 세로로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당한 글씨 크기도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에 2단계 정도 그래서 이 정도로 해주면은 학생들이 그 청각 보조를 받는 학생들이 왼쪽 화면을 보다가 오른쪽 화면 왔다 갔다 해도 크게 이제 어렵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거를 그럭저럭 알아들을 수가 있겠다. 물론 여기에 제가 발음이 좀 부정확한 것까지 바로 알아들어 가지고 그것까지 보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그래도 조금 정말 이제 발음이 많이 센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도 꽤 많이 알아듣습니다. 꽤 발음이 좋아요. 그다음에 사투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그랬단께 이랬단께 이런 것도 요거 이제 조금 사투리를 할 경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표준어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요. 네, 사투리는 얘가 못 알아들어요. 이런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환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화면 비율 조절을 좀 해줘야 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교환은 일반적인 4:3이나 16:9도 아니고 1024 곱하기 700으로 제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도 이거 크기 조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화면을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환 크기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험치가 쌓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OBS에서 방송을 하시게 될 때에는 글씨를 제일 작은 크기로 해놓고 맨 아래 2줄만 보이게 한다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줌 화면에서도 아예 뭐 좀 다른 팁이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 줌으로 방송을 할 때에도 발표할 때에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보이게 할래 그렇게 해놓고 얘는 뭐 위쪽으로 이렇게 띄워가지고 한다라든가 뭐 방송은 하기 나름이니까요. 원하는 형태로 잘 만들어서 수업을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어저께 이제 몇 번 연습을 해본 결과 이렇게 새로 그냥 줌으로 실시간 할 때에는 이렇게 세로 모드가 제일 좋더라. 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보이는 화면을 바로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띄워주는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라거나 강의장이 넓을 때 휴대폰에서 나온 화면을 따로 이렇게 방송으로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내줘서 중간중간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 자막을 보여주는 용도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이제 좋은 기회가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API가 좀 공개가 돼서 개인 개발자들이 좀 더 보기 좋은 형태로 프로그램을 다듬어서 인터넷 방송하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딱 갖다 넣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자막이 딱 뜨게, 다른 거 설정할 필요 없이 자막 두 줄만 딱 뜨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A-Power Mirror라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봤어요. 이거 유료라도 좋으면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설치를 해봤더니 휴대폰에서 앱이 바로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됐고, 그 덕분에 이제 이 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조금 더 한번 모아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자막 이제 보시려면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막 토론 제가 저기 뭐 약간 방명록처럼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의견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누구나 바로 글 쓰실 수 있거든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뭔가 이걸 어디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제가 오늘 저기 짧게 그냥 제가 알아낸 것만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의견을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보시면 이 슬라이드 가져다가 저기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30분 걸렸네요. 네, 30분 만에 일단은 제가 알아낸 것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렸는데 어때요? 너무 빠르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요. 네, 음소거도 저기 혹시 지금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예, 뭐 켜시고 음성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 의견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세세하게 강의안을 짜고서 하게 아니라 좀 오늘 좀 급하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 가지고서 일단 많은 분들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급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미진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도 들어오셔서 네, 의견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죠?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비트ly 자막 토론으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의견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적어주시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All of us is not smarter than, none of us is smarter than all of us. 한국말 하는 중간에도 지금 영어로 어느 정도 또 알아듣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보다 똑똑하지 않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여기다 적어주시면 아마 제가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또 전달해 드릴 때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아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채팅창에다 적어두셔도 좋고 바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코치님, 네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VYSOR, 네네. VYSOR. 예, 지금 그건 스마트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 이걸 그쪽으로 미러링하기 위해서 네. 음성 자막 변환 그걸 띄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강 프로그램이고, 네. 예,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음성 자막에서 띄우게 되니까
시각 장애인을 제외한 네. 모든 장애인은 다 해결이 이제 해당이 되면서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청각 보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프로그램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예를 들어 휴대폰으로 강의를 한다. 휴대폰 사용법 강의한다. 그럴 때 이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줄 때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용도로 예. 쓰시면 좋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음성 자막 변환 앱을 띄워주면은 아, 이거는 이 용도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음성 자막 변환 앱을 제가 1년도 더 전에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이거를 바로 연결해 주면은 아, 이제 청각 장애인들한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텐데 라는 그 생각을 네, 얼마 전에 깨달아 가지고 괜히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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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 님, 네, 뭐 질문 있으시면 아, 네. 아, 물음표 띄워 주셔서 혹시나 해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화면에 물음표가 떠 있어요. 뭘까요? 김성민 님 화면에 물음표가 떠 있어서 네. 아닙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 적어주시면 좋고요. 네, 감사합니다. PC용은 아직까지 한국어 지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여기 PC용. 네. 지금 해외에는 지금 이런 것 뭐냐 그 되게 이런 것들 큰 사업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예배 중간에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기 실시간으로 자막이 이제 따주면은 그거를 중간에 한 번 더 빨리 타이핑 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붙어가지고 수정을 해가지고 앞에서 말하는 사람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간에 엔터로 끊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런 솔루션 해주는 데가 없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영어 기반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는데 근데 구글에서 실시간 자막 만들어 놓은 아, 이제 웹캠은 저는 지금 그 맥북에 내장되어 있는 웹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예, 여러분들 외국어 교육할 때 특별히 또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청각장애인들 위주로 제가 했지만 그래서 보조는 뭐 영어도 알아듣지만 제가 조금 말할 줄 아는 터키말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고요. 터키말도 저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써볼게요. 네네. 다름이 아니고요. 네네. 그 오픈 브로드캐스트 소프트웨어 거기에서 아까 거기서 그 장면 목록 네네. 거기에서 예 다른 건 필요 없고 그 이제 강의 얼굴 실시간 자막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저 페이스캠하고 안드로이드 네네. 캡처. 네네.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말씀 안 해주시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에 돼 가지고 거기 네네. 설정하신 것만 저 이노베이터님 그 얼굴 거기 넣는 거 설정 거기 하는 거하고 네네. 지금 그 자막 변환 그 스마트폰 이제 가로로 해서 준비 다 시켜놨는데 OBS 여러 가지고 집어넣어 보려니까 안 되네요. 아, 거기까지 하셨어요. 와, 대박. 자, OBS는 여기에서요. 저기 그 윈도우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 캡처. 윈도우 캡처를 켜시고 윈도우 캡처를 먼저 하나 만드세요. 찾아보시면은 이제 연결한 스마트폰이 여기 바이저에 딱 여기 있을 거예요. 바이저에 바이저가 있고 연결한 스마트폰 이름으로 뜨는 게 있어요. 윈도우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캡처로 바이저에 저는 SMJ330맨 제 스마트폰 이름 요거 했죠. 뭐 그림자도 할 수 있네요. 그림자도 띄워주고 연결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줄여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Alt 키를 누르고 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서 딱 해당되는 두 줄만 띄워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 놓으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바꿔 놓게 되면 적당한 크기로 해주면 되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OBS까지 하시고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래도. 네, 신용원님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필터를 갖다가 효과 필터에다가 저기 색상 키를 주시면은요. 색상 키로 투명도를 이렇게 조금 줄여주시면 이렇게 이제 투명한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자막을 위에다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지금 설정에서는 글씨가 지금 한 단계 컸는데 글씨를 제일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제일 작게 하면 이 정도까지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 줄에 더 많이 나오죠. 아마 이게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네, 한 줄에 조금 더 글씨가 많이 나오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도 제가 원래는 이렇게 많이 잡아지죠. 원래는 이제 16덱으로 잡아지는 건데 제가 Alt 키를 누르고 좌우를 잘라서 조그맣게 나오게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재밌는 게 뭐 아래를 갖다가 좀 더 켜주시게 되면 여기까지 켜주시게 되면은 한국어 있는 여기까지 켜주시게 되면 이런 거 또 박수는 또 안 되네. 네, 치는 것도 인식이 됐거든요. 아까인데 어떤 때는 지금 상황에 따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거, 뭐 손가락 튕기는 거 이런 제스처들도 표시가 돼요. 근데 지금 기침한 거 입을 또 막고 있고 웃음이라고 뜨고 약간은 오류가 있지만 하여튼 뭐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해야겠다. 가까이서 하니까 손가락 튕기기가 되네요. 네. 그래서 마이크가 이제 휴대폰에서도 마이크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기능들로 강의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띄워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 벽돌 같은 그것은 지금 이미지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네, 웹카메라가 이미지죠. 있어야 됩니까? 이미지가 지금 있고요. 노트북에는 웹카메라인데 네. 노트북에 웹카메라를 있는 카메라로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네. 웹카메라 뭐든지 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이제 화면 캡처도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제가 이쪽 화면을 캡처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제가 이제 OBS 설정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노트북 캡처 화면 보여드리면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 제가 띄워놓은 거고요. 이미지 끄면 이렇게 되죠. 네, OBS까지 하실 줄 아는지는 몰랐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럼 제가 지금 OBS 그 화면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지금 저는 줌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줌의 카메라를 죽이고 아니요, 지금 줌이랑 동시 출력되고 있는 중이에요. 줌에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페이스캠 그거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저는 이렇게 캠 이름이 이제 페이스캠이고요. 여기서 추가하실 때는 더하기 누르시고 저기 비디오 캡처 장치 선택하시면 돼요. 비디오 캡처 장치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치를 어떤 캠을 집어넣을 거냐. 그래서 지금 페이스타임이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캠 2개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원래. 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비디오 캡처 장치 추가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면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꽤 많이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저기 뭐 말씀해 주신 거 있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안 적어주셨지만
일단 들어오신 이제 11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네, 시간을 내주셔서 또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네,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저녁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회의